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블록딜 매각 소식으로 급락한 이후 오늘 크게 반등하고 있고요. 오뚜기는 지난 4분기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급성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블루홀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넵튠은 글로벌 IT 업체들이 블루홀 투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김종호 회장이 해외 매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반등하고 있고요. 조선주들은 연초부터 수주 낭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올해 미국에서 RNAi 치료제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송원산업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금 봤던 썬데이토즈는 국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이 오는 5월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도대체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투자클럽 차대웅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는 건 처음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출연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먼저 오뚜기인데 4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았습니까? 네, 일단 4분기 실적이 사실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좀 안 좋을 것이다, 약간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좋게 나오면서 전년 대비 15%나 실적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요번 2017년도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와는 다르게 실적이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4분기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좋게 나오면 이제 1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여파를 몰아서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 지금 상태에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눌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많이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월봉상 봤을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봉상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농심이 어느 정도 그 지분율이 많이 빠졌어요. 라면에 대한 지분율이 많이 빠지면서 오뚜기가 시장 지분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상승했다가 눌림을 갖고 오고 나서 큰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 오늘 아무래도 실적 발표,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얘기, 이런 호재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도 물론 이제 실적 그 시즌이 돌아와야 좀 가시화될 테니까 좀 지켜봐야 더 알긴 알겠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세 가지 선택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장에 이 종목이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나쁠 것이냐 잘 모르겠다. 글쎄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자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종목 좋아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뚜기는 좋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트는 미리 봐주셨으니까 저희가 따로 지금 다시 보지는 않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볼 텐데 바로 차바이오텍입니다. 뇌졸중 치료제를 지금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 일단 뇌졸중 치료제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아직. 없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임상 실험을 들어가서 개발 단계에 나왔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제 상당히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바이오텍이 이 뇌졸중 치료제를 지금 임상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치료제가 그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상당히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합쳐져서 이제 정부 정책이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많이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줄기세포를 굉장히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관련 쪽에서는 임상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실험 규제 완화를 좀 정부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차바이오텍이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차바이오텍 오늘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 바로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신약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대감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사실 기대감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또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이게 그러면 추세적으로 계속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여기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만들어내느냐, 네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줄기세포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나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선택권 드리고 있죠. 네. 좋아요, 나빠요. 글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지금은 자리가 워낙 높아요. 바닥 11,250원에서부터 지금 42,800원까지 거의 4배 수준의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자리도 한 3배 정도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출렁거릴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차바이오텍이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1, 2, 3분기 다 영업 적자를 보다가 이제 4분기에 꽤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것은 다음 실적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쎄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종목 볼 텐데 넵튠입니다. 자, 넵튠은 좀 구조가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블루홀 지분을 넵튠이 들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글로벌 선도 업체들이 블루홀에 대한 지분 투자를 좀 타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넵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네, 지금 뭐 맞다 아니다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조만요, 구조만요. 구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블루홀이 있고, 네. 이 블루홀이 지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사실 우리나라에 늦게 출시가 됐습니다. 네. 늦게 출시가 되고 해외에선 이미 출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하는데 영어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배틀그라운드가 정식 한글로 오픈을 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게임 채널을 보면은 대회도 열릴 정도로 지금 이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아마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이제 텐센트사나 이쪽에서 이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갖고 가고 있고요. 만약에 지분이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블루홀에는 엄청나게 큰 날개를 달리는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넵튠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약간의 실망감의 그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게임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넵튠 지금 많이 올라왔다 지금 제자리까지 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차트도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그 말을 가슴속에 담고 살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장이 답이다. 네. 주가가 이제 그 답을 알려준다. 근데 오늘 딱 넵튠이 장 출발하자마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다가 사실 네. 장중에 그 상승 탄력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 말은 좋다 지분 투자하는 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에겐 모르겠으나 이 소식만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시장 참여자들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뭐 주가가 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고 이슈가 아니다도 주가가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옛날처럼 막 이슈가 터지면 한 번에 막 쭉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한 템포 좀 늦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슈를 처음에 보고 달라들었다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빠졌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를 잡아놓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부터 네네. 올라오는 구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추세를 타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바닥을 좀 높이면서 움직이는 네, 바로 네.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슈가 지금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분명히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거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고요. 여기에 그 지분 그 투자는 말 그대로 양념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게임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한 가지 종목 더 보죠. 금호타이어입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말이 많아서 이거 금호타이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상승했어요. 왜 올랐죠? 예, 일단은 뭐 납폭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매각설이 나오고 나면서 급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매각을 하는 주체가 이제 중국이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고 해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노조와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게 낫다. 우리는 우리 회사를 중국 회사, 해외 회사에는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쌍용차를 보면 여러 나라를 거치고 와서 이제 인도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이 기술력만 뽑아내고 회사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혹시나 지금 매각을 해서 갖고 가는 회사가 기술력만 쏙 빼고 버린다면 이 노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호타에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하면서 노조와 지금 회사 간에 굉장히 싸움이 붙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각 이슈로 상승을 크게 했다가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해주는 구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납폭과대 이후에 중국에서 매각을 할 회사가 정말 정상적인 회사라면 우리는 매각할 의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이 돼간다는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또 언제 돌아서서 또 노사가 싸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금호타이어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자칫하면 금호타이어가 법정 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주가 전망 들을 때는 좀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좀 주가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아마 그 바닥에서 들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위에서 이제 물려 있으신 분,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처럼 제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5,000원 라인이 오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납폭과대에 대한 자연 반등입니다. 그럼 5,000원 라인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축소해가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좋아요, 나쁘요 이거 얘기하는데요.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매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나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5,000원 정도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해주셔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 풀려서 금호타이어가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사실 좋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니네가 팔라 그래서 팔지 않았냐 이렇게 하소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내일장 탑픽 바로 골라보고 넘기도록 하죠. 내일장 탑픽 어느 걸로 고르시겠어요? 네,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내일장 탑픽은 넵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동시효과 분위기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동시효과 살펴보고 마감 종가 확인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의 날을 맞아 코스피는 변동성이 상당했고요. 코스닥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호가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마감 근처 와서도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더 힘을 내더니 1.44%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2,436선 마감을 앞두고 있고 코스닥도 1.39%의 오름세 852선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잠시 후면 이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지수 편입이 될 수 있을지 공개가 됩니다. 그 장막이 벗겨지게 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3월 8일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코스피 시장에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기분이 그래도 막판에 좀 좋아지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지나갔습니다. 변동성이 보이긴 했지만 위로의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래도 조금은 나은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감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종가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마감 종가에는 1.2% 넘게 오르면서 2,431.01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 탄력을 좀 키웠네요. 1.62% 오르면서 854.65에 오늘 시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191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은 592억 원 정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도 지금 보니까 순 매도로 오늘 시장을 마치긴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977억 원, 기관의 매수가 418억 원을 기록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을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의 급반등으로 이제 업종 지수도 가장 크게 상승하게 됐는데요. 의약품 업종이 2.9% 올랐고 철강 금속 업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0%. 그리고 건설 업종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이렇게 덩치가 큰 건설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1.8%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기계업종과 음식료품 업종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상승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올랐던 업종들을 보면 인터넷과 기술 성장 기업부,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죠. 신라젠이 올랐고요. 바이로메드가 크게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기술 성장 기업부가 2.8%, 인터넷 업종이 4.2%, 여기에다가 유통업종,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크게 반등하면서 2.5% 올랐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과 음식료 담배 업종도 2%대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3월 8일 목요일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